신도시들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기 신도시는 왜 오른다고 그래요? 지금 맨날 재건축 안 풀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진행되면서 멸실 나니까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으로. 민간 개발은 집값을 올리는 영향을 하고 있다. 왜냐면 그것이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2기 신도시는 상대적 저평가니 서울에서 밀려온다느니 GTX 수요 때문에 오른다느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신도시 아파트들이 정말 위험하다. 역시 부동산은 강남? 물음표? 찍더니 요즘엔 뭐 사라 그래요? 신도시 아파트. 요즘 금강구를 추천하고 있어요. 왜? 딴 데보다 덜 올랐다고. 근데 딴 데가 거품이 끼는 동안에도 거기는 거품이 안 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빠머시기 이런 사람들 왜 강남 계속 오른다고 그래요? 그들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여기가 일자리가 많고 학군이 좋고 상권이 좋고 교통이 좋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받쳐줬기 때문에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금강구는 좀 외면을 받았던 거죠. 물론 금강구가 안 올랐다는 건 아니에요. 거품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노도강 판치고 있을 동안 그러고 있죠. 근데 노도강도 고점 찍게 생겼으니까 이제 금강구로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외곽적으로 계속 몰아내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오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금강구 몰고 가고 있는 거다. 중국인들 집 사가지고 집값 올리게 만든다 하는 사람들이 왜 금강구를 털어줘요?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데가 금강구인데. 신도시 아파트값 1위 분당, 2위는 판교, 위례 이러면서 1기, 2기 신도시들 집값 계속 오른다. 분당, 판교 붙어있죠. 여기는 강남 완전 접근되어 있고 학군도 좋다. 학군 좋죠. 분당 학군 좋아요 진짜로. 거의 강남 학군이나 목동 학군 비교할 만큼 괜찮더라. 위례는 말이 좋아 신도시 서울 껴있고 송파구가. 광교는 판교 따라가고 동탄은 광교 따라가고. 판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광교 사는 사람들은 광교는 이제 판교랑 동급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동탄 사는 사람들은 광교랑 동급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인덕원이 과천 넘어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신도시 아파트들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인근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출퇴근 왕복 3, 4시간 입주 먼저 교통은 언제 10년째 지연 계속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교통이 안 되니까 다른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신도시들이 2기 신도시든 3기 신도시든 거기에 자족시설을 놓겠다. 근데 자족시설을 놓는데 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2기 신도시 중에 자족시설 성공한 데 어디 있어요? 판교 말고. 동탄 테크노밸리에 대기업 엄청 큰 거 들어온 거 있어요? 거기다가 교통 언제 들어오냐 이런 건 둘째치고, 일본에서 노후화 되었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신도시들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교통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평균 출퇴근 시간이 53분이에요. OECD 거의 최대 수준이죠. 왜 그렇게 됐어요? 강남이나 이런 거 개발할 때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집중을 시켰었고, 그게 나중에 다른 식으로 분산하려고 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분산이 안 됐죠. 그래서 신도시에다가 자족시설 놓고 혜택을 주더라도 지리적 혜택을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판교야 분당이 있으니까 강남이랑 가까우니까 그나마 성공을 한 거고, 분산이 안 되니까 새로운 신도시들은 다 대부분이 베드타운이 되는데, 교통이 되면은 물론 집값 분산 효과는 있겠죠. 서울 집중된. 근데 그 전에 문제는 터지게 생겼고, 그때 신도시들은 어떡할 거냐. 비싸서 밀려갔는데 거길 띄우고 있었으니. 자, 뭘로 띄워요 맨날? 교통망, GTX. 다른 데는 둘째치고 동탄이 지금 GTX로 뜰 때예요. GTX D 노선 이야기했을 때 여기 강남 연결 안 된다고 호가 떨어졌었죠. 뭐 때문이에요? 강남 접근성 때문에 이야기 많이 했었죠. GTX A가 뭐냐. 동탄에서 강남까지 GTX A가 개통돼서 연결되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 전에 SRT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노선이에요. SRT가 GTX 노선 좀 따다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SRT 어때요? 출퇴근 시간에 SRT 이용 봐봐요. 얼마나 나오나 동탄에서. 3기 신도시 GTX가 아파트값 폭등시킨다. GTX 들어오지도 않고 적어도 5년 이상 걸리는 걸 가지고 맨날 언론에서 부추겨놓고서, 말씀드렸지만 집값 띄우는 건 언론이에요. 핵심이. 왜? 계속 사람들 사도록 조장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던 데가 어디다? 일산. 김현미 장관이 재직 중일 때는 일산 안 띄우려고 창릉 때문에 일산 죽는다 하면서 그 여론 만들어서 일산 죽여놓고서 다른 장관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대적 저평가다. GTX 때문에 오른다. GTX는 그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는데 언론이 집값 띄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인덕원 왜 띄우고 있겠어요? 타짜들 지금 신도시 주변에 토지 사고 있고 공직자 땅 투기하고 있고, 이번에 LH 터졌죠. LH만 들어갔어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전부 지고 있는 놈들이 돈 벌라고. 근데 걔네들이 기득권이고 언론들은 돈만 주면 광고해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놨던 게 신도시 집값이다. 신도시 집값이 올라가면서 뭐가 같이 올라갔어요? 상가 가격 올라가가지고 미사 1층 평당 5천,
다산 5천, 그나마 싼 데라는 김포도 3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이 돼요. 결국엔 베드타운이고 이용은 다 강남에서 하고 퇴근해가지고 완전 잠만 자는 데가 돼버리는 거고, 그런데 잠만 자는 데가 돼버리는 곳은 집값 폭락할 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아요. 왜? 거기 살 이유가 없는데 집값 때문에 밀려난 거기 때문에. 죽전, 동백 이런데 택집이 6,500억 원, 폭리. 위례신도시 민간에 땅 팔아서 건설사만 21조. 왜 건설사들이 미쳤다고 그거 입찰 받고 있냐? 택집이 부풀려서 부당이익. 신도시 집값 왜 뛰어요? 저기 뜬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땅팔이 하든가 집팔이 해가지고 돈 벌게 만들라고. 이런 것들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막 기사 메인에 내줘요? 기사 메인에 맨날 그래도 집값 올라간다 이런 것만 잔뜩 내지? 이래놓고 맨날 음모론이래. 구별로 폭등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외곽인 양주 이런 데가 올라가고, 그 다음 김포, 파주, 화성 동탄 있죠? 근데 동탄 외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다 띄우고 있는 거죠. 특히 경기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신도시 위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읍면 지역 가가지고 공시가격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고 있지. 전세 마찬가지고. 근데 어디부터 영향받고 있어요? 거품 많이 낀데. 수정구도 지금 뭐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남 이런데 영향 많이 받았었죠. 과천 공급 때문이래요. 근데 공급 들어오기 전부터 떨어진 건 어떻게 할 건데? 거래량 다 3억이야 3억에서 6억. 왜 요것만 사고 있어요? 사고 싶은 거 팔사라면서요. 근데 팔사가 괜찮은 동네에 6억 이하로 나와요? 안 나오죠. 다 여기서 사고 있다. 왜 여기서 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 투기 들어간 거고, 여기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영끌 들어오든가 차명매수 돌리고 있든가 하는 거고. 7월에 대출이 늘어나니까 거래량이 늘어났죠. 대출 다 억제됐어요. 8월에 어떻게 될까요? 인제 3,000건이에요. 여태까지 신고 안 되고 2배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2배 더 올라간다고 해도 어느 때보다도 적죠. 지금 그럴 상황이다. 매물 다 어디서 늘어나고 있어요? 외곽 이런 데서 쭉쭉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고양시 여기 상대적 저평가. 그리고 뭐 여기 계속 뜬다는데 왜 자꾸 매물 늘어나요? 뜬다고 해놓고 팔려고 늘어나는 거지. 항상 입주할 때 계획 발표해도 집값은 올랐죠. 3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요때 계획은 발표했는데 그리고 나서 튀죠. 계속 입주할 때 쭉 떨어지죠. 근데 2기 신도시 입주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검단 인재 입주하잖아요. 근데 2기 신도시가 왜 효과가 적었냐? 2기 신도시가 효과가 적은 이유는 동시다발적으로 안 들어와서 그래요. 2기 신도시 추진한 거 보면은 한꺼번에 다 추진했었는데 정부 거치면서 광교 이런 데 돈 되는 데 먼저 들어오고, 검단 이런 데는 완전 나중에 운정 아직도 삼지고 하고 있고, 여기저기 나눠서 들어오니까 공급 영향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과천하고 저기 교산지구 이런 데 먼저 넣고, 광명 시흥 넣고, 광숙 이런 건 한참 있다 추진하고 이러면은 영향이 줄어든다. 그리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3기 신도시보다 더 멀단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전에 일산 떨어질 때 그 얘기 하더니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해요. 계속 뜬다 그래요.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면서요. 창녕 엄청 들어온다며. 세대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 바꾸고 있는 거고 끼우려고. 자, 지금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뭐 계속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2기 신도시 봐봐요. 13년간 30% 분양됐어요. 지금 안 된 데 보면 다 외곽이죠. 자, 서울 여기 있어요. 판교 다 됐죠. 강남 쪽은 되게 빨리 해줘. 검단, 운정, 고덕, 양주. 이제 입주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분양 준비하는 데도 있고. 2기도 안 끝났는데 3기 시작한다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없는데 왜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신도시 들어오는데 지금 양주가 왜 떠요? 옥정 신도시 왜 떠요? 22년 내년부터 첫 입주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입주 계속 들어올 텐데 왜 서울은 공급 부족이라고 띄우면서 딴 데는 그러면은 경기도는 왜 띄워요 그럼? 경기도는 공급이 안 부족한데. 그러니까 다 말장난일 뿐이다. 입주 막 한참 걸린다. 25년 입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25년에 들어오는데 공급 폭탄인데 공급 부족이라고 지금 올리냐. 2017년에 2018년에 왜 띄웠어요? 재건축 규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추후에 공급이 줄어들 거다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공급이 늘어날 거면 지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7년 때 오른 이유 다르고 이번에 오른 이유 달라요? 공급 부족이라는 똑같은 키워드를 잡고 있는데. 근데 신도시 어때요? 입주 계속 들어오죠. 3기 신도시는 둘째치고 2기 신도시도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입주 들어오는데 자금 대출 어렵죠. 농협에서 이제 집단 대출 안 할 겁니다. 아마도 적어도 올해 내로는 재개 안 할 것 같아요. 이미 농협은 대출 총량 관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농협만 공격적으로 했었죠. 다른 시중은행들은 집단 대출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 왜? 파질세를 대비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사들고 왔는데 이제 가계부채 터지게 생겼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들고 간다는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터진 거 봤는데. 그럼 앞으로 입주하는 신도시들 다 이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적어도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는. 대출 한번 확 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저런 추세가 유지될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대출이 확 줄어든다는 건 집값 하락 신호예요. 떨어지면서 같이 줄어드는 거죠. 아니면 대출이 안 줄어들고 대출 안 내준다. 뭘 해도 위험한 상황이죠.
웃돈 붙여서 사고 다운 계약일 뿐이다. 집값 더 오른다. 개소리죠. 대출 막히고 있죠. 잔금 대출. 뿐만 아니에요. 우리은행, 지역농협까지 일부 대출 중단. 지금 제대로 짓지 않으면 35년 후에는 재건축 대란 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재건축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안전진단 강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 막 짓지 말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원가 연동제 이런 거 외에도 뭐예요? 제대로 안 지으면 규제를 내려야지. 123곳 중에서 110곳이 개판으로 짓고 있다는데 대부분 베드타운이죠. 판교 빼고 2기에서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근접성 교통권 나쁘면 자연감소, 사회감소, 이중 충격 받는다고 그랬죠. 왜? 서울의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고 경기도는 늘었죠. 그래서 신도시로 빠져나갔는데 전반적인 인구 감소 시작됐죠. 100년 후에는 서울에서도 대부분의 구가 소멸할 정도로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한 30년 후에는요. 경기도 신도시는 대부분 소멸될 정도예요. 그런데도 막 사이클 타가지고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하느니 이딴 이야기하면서 신도시 사라고 한다. 일본 사례를 봐라. 결론 뭐예요? 자, 신도시 왜 위험해요? 첫 번째, 지금 입주하는데 대출 대란 나고 있죠. 일시적으로 끝날 거냐? 앞으로 집단 대출 굉장히 억제될 거예요. 가계대출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있던 데들. 자, 1기 같은 경우 재건축 뭐 혹은 리모델링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뭐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그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것도 심의 통과해줬다고 이걸 가지고 저희 재건축 풀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공약된 거 지킨 거 있어요? 종상향 됐어요? 용적률 올라갔어요? 안전진단 통과 빨리 돼요? 재초험 없어졌어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됐어요?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2기는 지금 이미 굉장히 위험하죠. 일단 3기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2기 전체가 대부분 베드타운이고 입주 아직 남았고 도시가 소멸되면은 학군 상권 제대로 못 갖춘 신도시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갖춘 신도시들은 거품 잔뜩 껴서 위험하고 신도시 프리미엄이 그만큼 붙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상권도 안 갖춰지는 이유도 프리미엄 때문이에요.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누가 분양을 받아요 그거. 하남 위례 이런 데 가면 강남 상권보다도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구 소멸도 빨라지고 있고 도시 소멸도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갖춰지지 않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갔던 신도시들은 나중에 하락하게 되면 더 큰 충격 겪는다. 특히 외곽 지역부터. 요거 늘 말씀드리던 내용입니다.